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저 아는 분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다들 울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맘껏 울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내오고 제 심정도 너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그런 생각으로 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은 어김없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싸움은 비단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체제 전쟁일 수가 있다. 체제 전쟁. 우리가 흔히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 자유민주 진영 대 공산주의 체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평양을 중심으로 한 3대 김씨 세습 체제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그 경쟁 속에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승리를 우리가 전 세계인과 함께 목격하고 있는 그런 체제 전쟁을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겪어낸 탄핵소추 그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진영 대 친중 국가 사회주의 종북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일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문은 그것은 판결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문서였다라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말하더군요.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재판소인 헌재의 탄핵소추 결정문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민주당의 대변인이 성명서를 낭독한 듯한 그런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A4 용지로 114장짜리 분량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문제적이지 않은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나만 여러분과 따져보겠습니다. 회 쪽이 원래 소추 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라고 구성을 했다가 내란죄를 철회를 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을 했습니다. 이 포섭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요. 포함한다, 뭐 그냥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는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형법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국회 청구인 쪽은 재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소추 사유 변경서를 제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 기망한 것입니다. 속이고 기망하면 이게 사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의 대부인 허영 교수는 이것을 사기 탄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을 현저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살인강도죄라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건 뭐 폭행 및 과실치사 정도로 해주시죠 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살인죄는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인 것이고 과실치사는 법정 최고형이 금고 2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 조문을 바꾸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헌법상 계엄 요건에 부합했는지 그 여부만 따질 것이냐,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와 해당될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추사유 변경도 아니고 소추사유 철회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내란죄를 빼버린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어이없는 헌재 판결은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작년 12월 14일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던 탄핵 소추안에 대해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만약 내란죄가 그때도 없었다면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헌재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재에게 묻습니다. 가정적 주장이란 이 해괴한 용어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던 안철수 의원 등은 내란죄 철회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했으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적 주장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장인 것이며 표결에 참석했던 당사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가정적 주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형사재판 때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 전원이 참석한 검사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서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검사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표결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추 의결서의 핵심 내용을 바꾸려면 반드시 표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가정적 주장이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정치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연한길 강사님은 어제 저와 방송에서 그러더군요. 결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내용까지 승복할 수는 없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비록 어제 하루는 졌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삼권 분립 자유민주 진영하고 일당 독재 강권 통치 진영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삼권 분립 체제의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권의 192명이 장악한 입법부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홍으로 무죄 선고를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에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극체제가 행정부마저 장악할 수도 있는 상황이 곧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이제부터다.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